안녕하세요. 다른거 순예서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하우스와 한우리집에서 살면서 느낀 꿀팁을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1부 생활적인 면과 2부 식비와 지출 관련한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매 전에 수납 공간을 생각하라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품을 계속 사게 되는데 생필품, 책, 옷 등등 다양한 걸 사게 돼요. 근데 이때 책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겁고 그다음에 겨울 옷은 특히 부피가 커서 둘 곳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납할 때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퇴사하고 집으로 가져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내가 처음 가져왔던 짐의 한 5~6배로 불었다. 이거 다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서 퇴사할 때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작년에 트롤리를 사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는데 막상 이걸 퇴사하고 들고 가려니까 부피가 크고 분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잘한 소품들은 두기도 애매하고 관리도 힘들고 가져갈 때도 힘드니까 항상 사기 전에 내가 이걸 어디다 둘 것인지 그리고 퇴사할 때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신 다음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룸메이트와의 성향인데요. 룸메이트와 성향이 100% 맞는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친구한테 말을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내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고 룸메는 그걸 알지 못해서 고치지 않아요. 그럼 개선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화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직접 말을 하기엔 껄끄러워서 애타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직접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물론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는 게 어쨌든 해결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꼭 직접 말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나는 청결, 위생에 예민한데 룸메는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고 소음에 예민한 사람이라든지 중요시하는 가치가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상대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정말 간단한 팁인데요. 이하우스 창문이 되게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서 열고 닫을 때 벌레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창문을 열거나 닫기 한참 전에 불을 다 꺼두셔야 합니다.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 두고 닫기 직전에 창문을 그 손톱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벌레들이 다 1차로 날아가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F킬러가 있으면 좋고 F킬러가 없다면 물, 분무기를 푹푹푹푹 이렇게 뿌려가지고 벌레들이 젖거나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서 바람을 이렇게 쐬주면 대부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부 하시고 문을 재빠르게 닫으면 웬만한 벌레는 거의 다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얻은 그 제 루틴과 패턴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아이템들 추천드리자면 넘버1은 일단 간이 테이블이에요.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과제를 하거나 전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침대 위에서만 살았어요. 내가 침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접착식 후크가 있는데 이제 벽 훼손되는 접착식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식 후크를 사시면 정말 유용해요. 이게 마스크를 걸거나 머리끈을 걸거나 옷걸이를 걸거나 모든 걸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F킬러입니다. F킬러 추천드리고, 그리고 화장실 이하우스 같은 경우 청소할 때 머리카락을 빼기 힘들거나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식비, 지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가에서 반찬 받아와서 맨날 햇밥 먹고 반찬 먹으면 돈 아껴지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맨날 기숙사에서 똑같은 밥만 먹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밖에 약속도 있고 그리고 반찬은 금방 상하는데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음식을 제외한 상하지 않는 생필품은 최대한 본가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치약이나 휴지 이런 기본적인 건 무조건 본가에서 가져와서 쟁여두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산 정하기입니다. 예산 정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나 이번 달에 30만 원만 쓸 거야 이런 예산이 아니라요. 이번 달에 약속이 며칠 있고 약속 없는 날이 며칠 있고 그 다음에 본가 가는 날은 며칠이고 그 약속 중에 술을 먹는 약속은 며칠이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날짜를 구분해서 날짜별로 예산을 측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오늘 술약 있으니까 한 3만 원 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측정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세세하지만 빡빡해서는 안 돼요. 이게 비현실적으로 빡빡해진다? 그러면 우선 실천도 불가능하고요. 실천을 했다 해도 내가 1년 내내 식비 10만 원으로 살 거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번 달 식비 10만 원을 어떻게 성공해냈다.
다음 달엔 무조건 보상 심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을 더 쓰게 되고요. 결국에 10만 원 아낀 게 의미가 없게 더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만 원만 쓰기로 했는데 더 써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그냥 어차피 망했는데 하고 막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사실 식재료를 다 사와서 요리해 먹기가 힘들잖아요. 쿠킹 스튜디오까지 가고 요리하는 시간, 그다음에 식재료 관리하고 상하고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그렇게까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라면, 컵반 이런 것만 먹으면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학식은 학식대로 먹고 돈을 아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자레인지 요리를 활용하는 건데요. 간장 계란밥. 쿠킹 스튜디오 가서 후라이팬으로 안 먹더라도 전자레인지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요새 요리 유튜브가 또 잘 돼 있어서 자취생 전자레인지 요리 이런 거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최대한 건강 챙기면서 그다음에 최대한 귀찮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실전 가능하고 내가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페 관련한 팁인데요. 내가 카공을 하러 카페에 가서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갔는데 물이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목말라서 힘든데 정수기는 있는데 텀블러는 없어. 이래서 물을 사게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걸 생활화해야 하고요. 티백이나 분말가루를 사두고 이걸 활용해서 카페의 음료값을 아끼는 겁니다. 똑같은 복숭아 아이스티라 해도 사 먹으면 기본 1,500원, 아무리 싸도 1,500원. 텀블러로 들고 다니면 맛은 결국 똑같잖아요. 똑같은 립톤인데 뭐 개당 100원, 200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달 음식을 줄이는 건데요. 배달 음식을 줄여라.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배달 음식 끊기 너무 힘들고 나가기 귀찮고 힘들고 아파. 그러면 사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앱을 지우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다. 먹어야겠다. 하면은 배민 말고 조금 싼 지역에서 하는 배달 어플들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플러스로 제로페이, 페이코 이런 적립 가능한 수단에 플러스 배달 톡방으로 배달비 아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거 한 번의 배달비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구매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파스타가 2인분 왔어요. 파스타가 양이 많아서 남겼어요. 내일도 먹을 수 있을 양이지만 파스타는 먹지 못하잖아요. 왜? 메뉴는 뿌니까. 하지만 피자, 닭강정 이런 거는 내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떡볶이 같은 경우도 미리 소분해둬서 얼려두면 계속해서 끼니를 때울 수 있잖아요. 그냥 나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막 시키지 말고 내가 진짜 정 배달 음식이 먹고 싶으면 한 번 배달 오는 값으로 얼마나 이걸 뽑아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마라탕이 배달로 시키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항상 많이씩 시키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남았어요. 근데 중국 당면만 남았어. 이러면 결국에 내일 못 먹거든요. 불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많을 거 알지. 많을 거 아니까 오늘 먹을 면류 이만큼만 시키고 내일 먹을 거 생각해서 뭐 두부나 야채류로만 시켜야겠다. 내가 이 음식이 와서 남았을 때 뭐 얼려둘 건지 소분할 건지 이거를 잘 생각해서 최대한 돈을 아끼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먹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꿀팁이라기보다 팁을 위한 팁인데 모든 것은 다 케바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하우스에서 살 때는 책상이 너무 작아서 스탠드가 필요가 없었어요. 스탠드가 그냥 공간 차지만 하고 너무 걸리적거리고 안 그래도 책상 좁은데 스탠드까지 너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우리 집은 책상이 넓은 대신에 조명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스탠드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처한 기숙사 뭐 구조, 상황,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룸메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준비를 해서 기숙사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만 준비한 뒤에 차근차근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나랑 내 룸메랑 맞는 게 뭔지 우리 기숙사랑 맞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셔서 행복한 기숙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꿀팁에 대해 말해봤는데 너무 뻔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제 꿀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